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하이엔드 소금쟁이. 이번 주에도 3명의 소금쟁이가 등장했습니다. 역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소금쟁이 3사람은 신인 작곡가, 앞으로 작곡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인 작곡가 청년과 또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현재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생활, 자기에게 자기를 보상해주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기를 보상해주는 일에 충실한 어머니와 또 3년차 직장인, 연예인이라면 손끝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흉내내고 싶은, 자기 인생은 없는, 자기 삶은 다 어디다 내다버린 것 같은 그런 3사람의 소금쟁이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먼저 10호, 한 주에 3명의 소금쟁이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10호 소금쟁이는 4회 출연 첫 번째 소금쟁이입니다. 신인 작곡가인데 본인이 작곡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먼저 작업실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근사하게 장비를 구입하는 데 한 1200만 원 썼고요. 물론 월세 있겠죠. 또 본인이 집을 또 사니까 집에 월세도 또 내야 되겠죠. 근데 본인이 뭐 한 달에 돈을 좀 벌기는 버는가 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업실은 부모님 도움을 받았지만 본인은 SNS에서 패션, 즉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패션이 멋져야 된다. 회사에서 왜 그러고 다니냐, 좀 옷을 제대로 입어라 라는 얘기를 듣고 패션에 많은 신경을 써서 한 달에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였지만 패션 살 때마다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지출이 한 3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먹고 즐기고 돈도 모으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본인의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어떻게 돈 관리, 경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 경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서툴 수밖에 없죠.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우선순위로 가장 바람직한 거냐, 지금 내가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과연 잘하는 것이냐, 모르는 거죠. 이렇게 물어올 정도고 얼굴을 내놓고 상담을 할 정도면 이런 사람들은 저는 발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든지 웅크리고 감추고 열등의식 때문에 상담도 하지 않고 이러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기가 힘든데, 뭐든지 자기를 이렇게 열어 제껴서 보이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발전 가능성이 많죠. 이 김경필 필쌤이 우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준비하는데 투자를 해다. 그 우선순위는 레슨을 받아서 작곡가가 되고 싶어 하니까 작곡가로서의 우선 자질을 먼저 갖추는데 돈을 써라. 이 젊은이들은 무조건 돈을 쓰지 말라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돈을 쓰되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게 현명한 그 머니 트레이너로서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비를 사라. 도구니까. 그렇지만 이 도구도 그렇게 좋은 것을 처음부터 살 필요는 없다. 즉 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면 그 장비는 본인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옷이다. 옷을 한 달에 70만 원, 50만 원어치 사지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1분 1초 안에도 살 수 있지만 실력은 하루 이틀에 쌓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아마 경고한 것 같습니다. 좋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벌 수밖에 없고 벌릴 수밖에 없다. 즉 실력이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돈의 순서, 아주 쓰지 말려면 답답해하니까 현명한 코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쟁이 11호, 62세 요양보호사인데
회사 다닐 때 좀 괜찮은 회사를 다녔나 봅니다. 퇴직하고 또 놀다가 너무 무료한 것 같아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신나게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개 모임만 5개, 모임에 내는 회비만 한 달에 55만 원, 전국 각지 외국 여행까지 가기 위한 그러한 회비를 착착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만 하다가 해방된 민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필 씨는 사회활동을 하면은 그동안에 돈 쓸 시간이 없어진다. 즉 이것이 바로 돈을 버는 것이다. 시간이 많으면 돈을 쓰게 되니까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도 젊어지고 그거 자체가 생산적인 일이니까 그것은 막지 않는데, 다만 본인 자가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활용해라. 주택연금은 지금 아주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집을 담보로 해서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매월 생활비처럼 주고, 또 나머지는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해서 나머지 돈은 또 유산으로 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제도니까 이것을 활용하라.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정보죠. 그 다음에 12호 소금쟁이. 참 철없는 소금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철없는 소금쟁이라는 것을 모르죠. 왜? 나는 이게 즐거운데, 나는 이게 기쁜데, 내가 연예인을 따라하면은 마치 내가 연예인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은데 어때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돈 좀 쓰는 것이 어때서? 이 얘기 끝에 양세형 씨는 그때 H.O.T 흉내를 냈다. H.O.T 옷을 사입을 돈까지는 없어서 그냥 모자만 살짝 사서 소심하게 H.O.T 흉내를 냈다. 근데 이찬원 씨는 편스토랑을 하다 보면 정말 주방기구가 탐나는 게 많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의 관심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찬원 씨가 주방 조리기구에 탐하는 것은 이건 생산적인 소비잖아요. 왜 이 조리기구를 사서 요리를 잘할 수 있으면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찬원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생산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연예인 따라 흉내하기는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닌 거죠. 본인이라는 본인 정체성은 어디로 다 빼버리고 연예인 흉내내서 만약 연예인 뒷공무니만 따라다녀서 허무하기만 하죠. 돈은 돈대로 쓰고 따라하기를 했으니까 뭐 하나 사고 나면 내 물건 같은 내 물건이 없고 정말 충동 구매를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매가 바로 충동 구매죠. 정말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패션도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패션이 선택하는 데는 우선 디자인 봐야죠. 컬러 봐야죠. 소재, 어떤 옷감으로 만들었느냐. 계절 따라 이게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장사들은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갖은 치장을 거기 다 해놓습니다. 그거 다 장사꾼들이 꼬시는 대로 그거 다 따라가다 거덜나기 10중 8구죠. 그러니까 나는 내 옷 디자인은 스탠다드다. 계절에 따라서 옷감이 얇으냐 두꺼우냐만 정하고, 컬러도 내가 나한테 잘 맞는 컬러 한 2-3가지 정해서 그 컬러만 보고 디자인 딱 일단 스탠다드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유행 크게 타지 않아요. 한번 내 마음에 들어서 산 옷은 10년을 입어도 계속 그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게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컬러 정하고 디자인 정해놓으면 옷감 두꺼운 거냐 얇은 거냐 모직이냐 실크냐 면이냐 아니면 합섬이냐 이것만 고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충동 구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즉 남을 따라하는
그런 소비는 나도 죽고 개성도 죽고 나라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계속 쓰레기만 사들이는 그런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김경필 선생은 요즘 소비는 카페인 중독이다. 커피의 카페인이 아니고, 즉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기에서 계속 광고를 띄워주니까 그 광고를 보면서 누르면 그걸 사게 되고 우리 현대인 젊은이들은 이 카카오에 중독이 되어 있다. 이 카카오 중독을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